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제29차에 이어서 1977년 리비아 진출 도전과 좌절, 그리고 수주 성공을 한 그런 경험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을 쌓지 않고 하는 것은 거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머리만 가지고 또 이름만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시장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수주 성공을 하고도 얼마나 좌절이 많았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참고하면 여러분의 앞으로 해외 진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 내수만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21세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해외 진출 기업이나 창업 도전에 참고가 되어서 저는 돈도 많이 이 성공도 한때 했고 또 좌절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미지를 해외 진출이나 창업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여러분의 선배 기업 산업 1세대 그리고 중견기업 이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험을 말씀을 듣고 또 충고도 듣는 그런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또 자신이 고민하면서 타당한 말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29차에서 제가 처음 리비아에 진출한 동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리비아 원래 연고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30차는 본격적으로 리비아에 진출을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9차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최남쪽 마이애미 서쪽에 템파라는 곳입니다. 템파라는 미국에서 제일 부유촌입니다. 그 템파에서 낚시를 1박 2일로 갔는데 그 낚시배에서 탄 사람과 인연이 된데 그 사람이 바로 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을 하기를 나의 손 위에 처남이 카다피의 행동 주체 세력이고 지금 현재 농업 발전 장관을 농무성이라고 그럽니다. 농무성 장관을 하고 있는데 리비아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수 산업에 그 당시에는 금호 합판 상사, 금호 특수 모리목 상사, 금호 특수목 상사 이렇게 하면서 내수 산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저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이지만 재정적으로는 모두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업가라면 달러가 부족한 국가로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가가 진정한 기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이애미 옆 템파에 가서 낚시도 즐기고 또 미국 시장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2차 기술 이 천함이 이렇게 농무성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은 비자를 받게끔 또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사하게 갔지만은 제가 영국에 그 당시에 사무실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또는 그런 곳에서 수주 활동을 말레이시아라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영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저 사무실은 런던에서 굉장히 복잡한 곳에 피카델리 그 빅토리아 여왕 동상 뒤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러한 내수 산업이 활발하게 안정이 되고 움직여졌기 때문에 저의 내수 산업의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부분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는 사업도 한 2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몸이 아파서 교육자로 변신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변화에 따라갈 것이 있고 안 따라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는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그 인간의 관계를 잘해 나가는 것이 사회 진출의 생명입니다. 또는 학습과 경험이 없으면서 경솔하게 또 특히 창업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사전 계획과 그 다음에 선배들의 말을 또 참고하고 첫째는 그 나라에 자기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사전에 답습을 해서 그는 시간이 몇 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 사회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움으로 해서 그게 현지인과 친할 수 있고 또는 현지인의 정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현지인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갖다 배워서 현지인과 친교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 요즘 40대, 50대, 60대들은 선진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 일체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을 떨고 후진국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가서 금방을 떨고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가서. 아무리 그 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화, 경제, 모든 정서를 갖다가 배우면서 그 사람들하고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높여야 됩니다. 70년대 우리나라의 그 슬로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을 무로 만드는 것을 통치력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사업은 단순합니다. 돈을 주고 받는 일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남에게 수용 정신이 없고 남의 말을 안 듣고 해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리비아의 애교 관계가 몇 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가니까 리비아 농무성 장관 즉 템파에서 만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 처남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비아로 가서 비자를 받아
리비아로 가서 농무소 장관하고 시간을 이렇게 절충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김일성 바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 농무성 농업관계의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면접을 하고 갔는데 뒤에 물어보니까 리비아 농무성 개발에 또는 사회 문화 개발에 참여해서 500명의 간호사가 이미 리비아에 진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농업 개발에 500명의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무성 관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북한하고의 그 한나라에서 한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잘 진출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5개 업체가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국가에서 쿼터 제로해서 허가했습니다. 그것이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동아건설, 유원건설, 한양주택 5개 회사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진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고 목재 조금하고 스포츠 산업 좀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비아에 하게 되었는데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할 수 없지만 농무성에는 분명히 농업 개발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잘 접촉을 해서 진출한다면 수주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비아에 진출을 해서 그 농무성 장관의 말을 들으니까 수주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출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될 겁니까? 그래서 농업개발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IAD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리건주에 있습니다. 오리곤주에 있습니다. 그 오리곤주에 이제 찾아갔는데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럴 데벨롭먼트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에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수주와 모든 것은 저에게 책임을 맡기고 기술만 우리가 협력하는 계약을 요청을 해서 저를 어떻게 신뢰했든지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알아보고 IAD는 리비아에 우리 원수개발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느냐, 비즈니스를 갖다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 보고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는 농무성 장관의 그 행명 주체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그라운드는 바로 잡은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는 달러 부족국가입니다. 3,000불 이상은 해외 진출 그 출장비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가져가다가 발각이 되면 달러 보유가 부족한 나라로서 걸리면은 또 지적이 되면 굉장히 그 벌이 엄했습니다. 아랍국은 그 당시에도 4일 근무제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금, 토, 일은 놉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3,000불 가져가서 호텔에 있으면서 그 쓸 돈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 현대 한양 현장에 가서 많이 그 식사도 얻어먹고
떼오면서 출장비를 아끼면서 결국 리비아는 진출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당시에 선불을 받으려면 첫째는 집을 아무리 수주를 계약을 했더라도 선불을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선불을 받아서 이렇게 진출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리비아에도 5개 회사가 진출한 것은 정부 지불 보증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받게 되죠. 계약금 대개 20% 30% 받습니다. 1억 불 잘하면 2,000불 3천만 불을 계약을 미리 받아서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진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불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차선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반드시 안 되는 일이지만 차선책이 뭔가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차선책, 또 차선책, 또 차선책. 그 차선책에 능률 있게 발휘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우리가 기술 부족하고 달러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리비아 진출하고 그러게 아랍권에 진출했을 때 우리가 기술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많을세 차선책 계속 차선책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준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 사람은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을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난의 결핍을 해결한 그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자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서개발 당시에 진출할 때 제가 국내 산업이 잘 된 것은 이제 금호 합판상사, 금호 특수무늬목상사, 특수 목재상사를 했기 때문에 내수는 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원서개발 주식회사 개발했습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스포츠 회사는 굉장히 스포츠에서 조나단 브랜드로 해서 스포츠를 해서 굉장히 우리는 앞서 나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지금 좀 내년 봄거 원단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밀라노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같았으면. 예. 그렇게 동부선주하면서 저는 뛰었습니다. 그래 최선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최선책을 생각한 것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의 중앙흥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는 저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비누 공장을 합작으로 했습니다.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운운을 했습니다. 그 양반하고. 그래서 아스노 회장은 거기서 저축은행도 하고 식당도 하고 주로 현찰을 많이 다스리는 사업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지불 보증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래 그분은 저의 평소의 신용도라든지 인생을 알기 때문에 흔쾌히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가서 USP 포토즈 회장을 만나러 가서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IAD와 기술 제조로 해서 리비아에 진출하는데 여기서 간접 지불 보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보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정성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75년부터 이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한국에 오면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영만 포토스 회장은 46개국에 곡물을 수출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저에게 기업 보증을 해준다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를 들고 다시 리비아로 달려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 정원 공사도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농무성 공사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주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 제휴도 하고 보증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제 기간에 공사를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 그걸 책임을 지는 그런 형식을 갖춰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얼마나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영국에서 사무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왔다 가서 하는 출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나마 산전불이다. 그래서 일본의 아소노 회장님은 저희를 그냥 무상으로 또 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출장비를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줬습니다. 오늘은 리비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30일 다음부터서는 농업기술협력, 그 다음에 IAD 기술제휴 MOU 체결 과정, 그 다음에 오리관주에서 그런 기술 제휴를 하기 위해서 기술 보정, 이런 것을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중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러면서 지금 2000년대를 넘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61년부터서 안보 쪽으로 축을 가지고 경제성을 동시에 하던 때였습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세계 시장 확장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써으로 해서 한국 안보 경제 두 축을 구축하면서 그 구축에 이어온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정치 애교, 경제 애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됐겠습니까? 기술이 축적되고 그래서 방위산업체에서 그때부터 시작한 60년대부터서 61년대부터서 시작을 실제적으로 70년 초부터서 시작된 거거든요. 50년간에 축적된 방위산업의 기술이 오늘날 세계 방위산업 수출 국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으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한미의 동맹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1950년, 50년 6.25 남침으로 한국 경제는 완전 파탄되었습니다. 나라 안보의 첫째 조건은 한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고 체결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11월 18일
한미 동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남침 억제, 그리고 남북한 동남아, 남북한 아닙니다. 동남아 평화 및 안전 수행,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과 재산 보호를 약속하는 한미 간의 방위 조약입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의 경제 원조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원조를 해준 건 243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해양을 수습해라. 유교 동란으로서 흩어진 해양,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흩어진 있는 것을 수습하라고 해서 5억 달러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 당시에는 나무총으로 해서 우리 군이 정식으로 군이 발족이 되지 않아서 나무총으로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접 지원을 갖다가 13억 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좌파 여러분, 그리고 중도를 즐기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사를 바로 배우고, 그리고 남의 은혜를 모르면 금수 맡은 못난, 자기 고향도 없고 고향도 없고 조상도 없고 날짐승 날새와 같은 사람으로 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국 대부분에 나의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살아 계셔서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누구의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통치력,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메가다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3개월 동안 무단 침략을 해서 3개월 동안 포항 근처만 남겨놓고 김일성 치하에서 우리가 사라져 수십만 명의 우리가 보수,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4.3 사건 또는 대구 90 사건, 그리고 순천 반란 사건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역사를 검토하고 나라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 평가에서 해방과 그리고 한미 동맹 안보 경제 협력을 토대로 무너진 한미 안보 동맹 체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안보 경제 중요성을 생각해서 한미일 경제 협력 체계 협의는 중요한 외교의 성과고 우리나라를 아태 지역에서 지켜나가는 외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데는 이번 한미 워싱턴 선언, 핵 공격과 미사일 방어 체계와 양국의 포괄적 합의는 우리의 기업인들을 마음 놓고 안전하게 기업 활동을, 세계 기업을 외국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기업인들은 안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안보가 불실하고 안보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업인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안보는, 기업의 안보, 국가 체계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꺼져가는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조기에 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이 경제를 빨리 복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세계가 다 지금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세계를 도전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관입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입니다. 기업이란 바로 국가 정체성과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교육시키세요. 예. 국가가 안정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이 돈 주겠습니까? 수주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인은 제가 기업을 25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교수하면서 겪어본 일인데 기업이란 정말 국가의 충성심이 정체성이 강해야 됩니다. 기업인은 힘이 없습니다. 국가 통치력을 잘못하면 기업도 같이 망합니다. 우리 서울에 수없는 높은 빌딩이 있는데 안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핵무기 한 방에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기업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만 그리고 기업을 방청하는 여성 여러분, 아이들을 역사 공부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믿을 수가 하도 엉터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됩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됩니다. 좀 안보에 대한 교육을 중학교부터서 삐뚤어지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여성 여러분들이 할 일은 중학교까지 아이들에게 가책해 지내기 때문에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또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